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암보험 등 여러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그렇다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보험을 유지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개인 회생, 보험 유지해도 괜찮을까? 우선 개인 회생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개인 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이면서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면서 채무 액수가 보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개인회생 제도에서 산정하는 변제금은 재산과 소득을 토대로 산정을 하는데요. 이때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재산은 자동차, 보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확인하는 이유는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변제금 총액이 신청인의 재산가치, 청산가치죠. 재산보다 많거나 최소한 같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부동산이라든지 보증금, 자동차, 보험금 이런 그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보험을 유지해도 괜찮을까? 개인회생에서 보험은 해지 환급금과 월 보험금 납입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보험 해지 환급금은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채권인 보장성 보험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산에 반영하는데요. 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의 재산 가치를 산정해서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예상 해지 환급금이 위에처럼 이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300만 원, 차량 등 기타 재산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신청인의 재산 총액이 2,300만 원이 되겠지요. 변제하는 금액도 이 재산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2,3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채무 액수도 마찬가지로 2,3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보험 해지 환급금과 상관없이 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을 경우 법원에 변제하는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험을 일부 해지해서 변제금으로 더 납부를 하거나 높은 금액의 보험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채권자에게 갚는 변제금 또한 그만큼 높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에서는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의 총 합계를 비교해서 가용소득의 30%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용소득에 산입하여 변제금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보험을 숨기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법원에는 채무자가 들었던 보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생명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하여서 가입된 보험 목록과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를 모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지연되다가 결국 기각이 되고 말지요. 오늘의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는 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전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두었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무턱대고 개인 회생을 진행했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들 뿐 채무는 해결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질문으로 가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보험을 유지해도 괜찮을까? 유지할 수 있죠.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해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의뢰인 분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보험이 있다고 해서 진행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